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네요. 작년은 다들 참 힘들었죠. 모두에게 힘들었던 해였던 것 같네요.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너무 힘든 작년을 보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석 달이나 지났지만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은 생생합니다. 아마 눈 감을 때까지 평생 기억하겠죠. 제 나이 34살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겠네요. 저에게는 아기는 없습니다. 원래는 결혼한 지 1년 뒤에 임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있었다면 쉽게 이혼을 결정 못해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 시대의 이혼이 흠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남들과는 다른 힘든 삶을 살았겠지요. 남편과는 6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이혼 전보다 살도 좀 쪘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 20대여서 그랬는지 피부도 탄력이 있고 몸매도 괜찮았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잘 꾸미고 다니면 길을 가다가 꽤 많은 남자들의 고백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1도 모르고 살았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면서부터는 제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네일아트에 관심이 있었죠. 솔직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고등학교도 미용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샵에서 일하면서 착실하게 창업을 준비했어요. 남들은 바로 창업하거나 할 때 저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준비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잘못될까 싶어서 가게 자리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가 가게가 잘 되어서 더 좋은 가게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많았어요. 남편은 새로운 샵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실내 포차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포차에 친구와 함께 몇 번 갔습니다. 같은 상가 사람이니 서비스를 많이 주더군요.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하시는 여자가 솜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었네요. 특히 순대 곱창볶음이 일품이었어요. 제가 곱창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남편 가게에 술을 마시러 가는 것보다 순대 곱창볶음을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남편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사귀자고 했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사귀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같이 운동을 하자고요. 그것도 매일 아침에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고 하니 조깅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이제 30이 되었으니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짬을 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좋은 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운동과는 거의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남편이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하기로 했어요. 제일 힘든 것은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잠을 자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 일이 끝나면 남편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퇴근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저는 아침 일찍 문을 안 열어도 괜찮으니
그래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6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요. 저도 많이 잠을 자는 편은 아닌데 거기서 더 줄이려고 하니 힘들더군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은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새벽 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씻고 뭐하면 2시쯤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를 깨웠고 저는 비몽사몽하며 남편을 따라 나섰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갔어요. 새벽부터 운동하는 사람이 참 많더군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힘이 들더군요. 정말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조금은 나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적당히 운동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열심히 해서 마라톤에 도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드니 그만하자 해도 조금만 더 뛰자고 해대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매일 이렇게 뛰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그만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들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자기는 무조건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 혼자 얼마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워낙에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달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3년 동안이나 하더라고요. 너무 비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6개월 뒤에 하프를 그리고 1년 뒤에는 풀코스를 완주하더군요. 풀코스를 처음 완주할 때는 저도 가게를 닫고 응원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존경하는 마음마저 생기더라고요. 자기 관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본업인 포차 운영에 지장을 준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멋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반전이었어요. 남편은 쓰레기 중에 재활용도 안 되는 완전 쓰레기였던 거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작년은 저한테나 남편한테도 너무 힘들었어요. 매출이 정말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저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남편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없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고 매달 세를 내는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특히 언제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남편은 거의 폐업 직전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많아봐야 한두 테이블이었어요. 남편이 원래는 서빙하는 알바를 썼는데 매출이 줄어서 본인이 직접 서빙할 지경이니까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 명으로 줄이고요. 그렇다고 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월세 내는 정도였으니 걱정이 말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인지 폭식하게 되었고 살이 10kg나 찐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다 잘 될 거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속 끓이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다시 기운을 내기로 마음먹고 살을 빼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 따라서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서 알지 않냐고 하면서요. 차라리 당신은 집안에서 하는 운동을 하라더군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신혼 초에 도전했던 게 생각나서 아침마다 운동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네요. 그러다 남편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운동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조금씩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옷을 입고 운동을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와 씻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운동하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운동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공원이 큰 공원이 아니어서 마주쳐도 몇 번은 마주쳤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운동하러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똑같이 공원으로 다니지 그러더군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남편이 새벽마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후다닥 옷을 입고 뒤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원 방향이 아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빌라로 들어갔어요. 도대체 여긴 어딘데 남편이 새벽부터 들어가나 싶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 앉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1시간이 지난 뒤에 나왔어요. 나와서는 기지개를 피더니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는 남편을 뒤쫓아 갔지만 제 체력으로 남편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을 놓치고 만 거죠.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은 땀이 범벅인 채로 들어왔어요. 저는 태연히 남편에게 운동 잘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오늘은 평소보다 더 뛰었다고 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아침에 남편이 들어간 곳이 어딘가 라는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히더군요.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서 답답한데 남편 때문에 하루 종일 심란해서 혼났어요. 남편이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지만 샵에 손님이 없어도 가보지 않았어요. 퇴근할 때도 얼굴 잠깐 보고 간다고 하고 나왔죠. 그렇게 집에 있는데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 없을 때 뭔 짓거리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남편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가게에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음식하는 여자와 같이요. 제 말을 들으면 같이 일하니까 둘이서 술 마시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둘이 다정하게 딱 붙어서 먹고 있는데 전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40대 중반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예쁜 것도 동안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아줌마같이 생겼어요. 몸매도 완전 뚱뚱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통통한 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원래 좀 마른 편이라서 주위 사람들은 지금이 더 보기 좋다 했거든요. 그렇게 저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데 그리고 10살이나 많은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화가 나기도 났지만 수치스러운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여자는 그냥 그랬어요. 여자인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요. 바람을 피려면 조금 젊고 예쁘고 늘씬한 여자를 만나지 그랬더라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았을 테지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제가 그 여자보다 못났던 거죠. 저는 남편과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몸을 숨겼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테이블을 정리하더니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9시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이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가게 손님은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오늘은 새 테이블이나 있다면서 좀 늦게까지 있을 것 같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손님 없는 거 뻔히 보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러냐고 좀 도와줄까 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도와준다니까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생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저와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닫고 그 여자와 팔짱까지 끼고 어디론가 걸어가더군요. 남편이 완전히 그 여자한테 미친 것 같았어요. 아니라면 저도 그 상가에서 일해서 혹시라도 아는 사람 만날 수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려고 조심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대놓고 팔짱을 끼고 걷는 걸 보고 둘이서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했죠. 그것들은 택시를 타더군요. 그래서 저도 얼른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앞차 좀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앞차를 따라가 달라는 말을 들은 기사님은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바람나서 뒤쫓고 있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눈미러로 저를 보시는 눈빛이 젊어 보이는데 안 됐다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뒤쫓아 가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탄 택시는 멈췄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들어간 빌라였어요. 계단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몇 층인지 확인했고 집에 불이 켜지는 거로 몇 호인지도 확인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침에 운동을 나가서 운동하기 전에 그 여자 집으로 가서 먼 집거리를 하고 나서 운동을 했고요. 퇴근하면서도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여자네 집에 먼저 들렀다가 오는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으니 이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어떻게 이혼을 하느냐였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을 돈 한 푼 없는 거지로 만들어서 집에서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에 남편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찍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출근을 하면 남편은 그 여자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출근하는 척하고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몰래 시간만 나면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거죠. 남편보다 제가 먼저 출근을 하니 저는 남편 가게로 가서 CCTV를 확보했어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리고 전에 있던 알바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둘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다 알고 있으니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1년 전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일할 때부터였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모님인 줄 알았다더군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최소한 1년 전부터잖아요. 그보다 훨씬 전일 수도 있고요. 오래 일한 주방에 아줌마들이 있었지만 남편과 그 여자 귀에 들어갈까 봐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뒤를 밟으며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터뜨려 버리기로 했죠.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이따가 저녁에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분명 그 여자네 집으로 갈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일을 마치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여자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여기 남편이 있으니 같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시대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네 배를 눌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 밖에서 볼 때 불이 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남의 집에서 왜 그러냐고 말리셨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세게 두드렸죠.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두드리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나오대요. 저는 그 여자를 밀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을 찾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따라 들어와서 도대체 남의 집에서 왜 그러냐고 했고요. 저는 그 여자 뺨을 쳤고 그 자식 어디 있냐고 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찾냐고 해서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리고 방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방에도 화장실에도 남편은 없었어요. 분명 남편이 여기 있을 텐데 보이질 않았어요. 그 여자는 경찰을 부른다고 난리를 쳤고 시부모님은 얼른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숨을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바로 침대 밑이요.
그래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숨어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니 정말 비참하더군요. 이런 못난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나 싶더군요. 그래서 육갑 떨지 말고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침대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자 시어머니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더군요. 이 땡땡이 자기 아들 꼬셨다고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따지셨고요. 저는 최소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러시더니 이제부터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다 시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당신 몰래 만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시면서요. 시부모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비번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집이 아니니 여기서 그러지 말고 네 집에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밖에서 두드리다가 제가 안 열어주자 포기했는지 가더군요. 저는 다음날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뽑았어요. 그래서 남편 가게 유리에다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게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잘못했다고 하라는 대로 다 할 건데 이혼만은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이혼만 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상간녀 소송도 걸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는데 아무리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지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결국에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잘 끝나서 위자료도 받았어요. 저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붙인 사진 때문에 상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더군요. 그러다 결국에는 문을 닫더군요. 저는 가게가 작아서 손해를 얼마 보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크게 손해를 봤어요. 남편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다 집 날려 가게 날려 가족한테 버림까지 받았으니 제대로 벌을 받은 거죠.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오네요. 전화는 오래 써서 바꿀 수 없고 집은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남편 얼굴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것 같습니다. 매일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항상 제 걱정을 하시네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겠죠. 저는 다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힘들지만 계속 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요즘 정말 힘든 시국이지만 이걸 보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셨으면 해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테니 모두 기운 내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